오늘 드디어 중국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행운이고요. 이번 같이 큰 거는 이제 못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뒤에 영상에 나오듯이 2개 컨테이너를 붙여서 10평 만드는 걸로 올 것 같고요. 영상 뒤에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릴게요. 영상 뒤쪽으로 이번에 보내는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저희가 이거 몇 번 노출은 됐는데요, 저희 자재 중에 정말 효자 자재예요, 요게.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요게 합성 목재인데 요게 이미도 요게 원래는 13,500원 하던 거에 한 장에 장당 조금 가격은 모르겠지만 이게 9,9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저희가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 자재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2월 달에 특별 할인하고 있는데 겸사해서 영상을 찍고요. 다음에 요게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클립 시공이라고, 요거 클립으로 시공을 하는데 요 클립 시공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클립으로 요거 3장 가상으로 시공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시공하는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 중에 뒤에 요 영상 뒤쪽에는 오늘 뭐 하냐면 체류형 쉼터 있잖아요. 체류형 쉼터를 중국에서 지금 싣고 있습니다. 싣고 있는 영상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집에서 2개를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는데 제가 왜 2집게 하냐면 거기 가서 직접 제가 시공을 같이 합니다. 하면서 그 시공하면서 그 영상을 다음 주에 올려드릴 텐데,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큰 집을 가성비 있게 짓고 싶은 게 제 욕심이라서 사이즈를 줄이면 좀 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중국에서 다 일일이 손으로 싣습니다. 뭐 지게차로 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 조금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가성비 좋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체류형 쉼터 있잖아요. 좀 큼직하게 주말에 가는 어떤 체류형 쉼터를 짓고 싶은 게 욕심이어서 그냥 추진해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같이, 저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좋은 방향으로 지으면서 토론을 하면서 가성비 있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듯 보입니다. 제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회사에서도 손실이 많지요. 이거 설계하고 이번에도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좀 넣으니까 영상 뒤쪽에 보시면서 보시고요. 저는 사실 아버님이 어느 마을에서 굉장히 지조 있으신 목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건데, 집에 대한 로망은 항상 있습니다. 이런 자재를 300~400개 되는 자재를 항상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차원에서 해보고 있는 거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뒤쪽에는 지금 중국에서 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합성 목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이거는 합성 목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 요거는 나무 톱밥이랑 피 같은 걸로 해서 눌려서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나무잖아요. 방부목이라고 해요. 이런 나무들을, 얘들은 시공해 놓으면 뭐 2~3년 있으면 막 썩고 변형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변형이 돼서 온 건데, 저희 특징은 뭐냐면 25T입니다. 25T. 1mm로 오지요. 그리고 중간에 요게 저희는 원으로만 옵니다. 항상 제가 주장이. 근데 중간에 사각으로 있는 게 대부분에 많아요. 사각으로 오니까 뒤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건 어찌 보면 솔리드라고 여기 통으로 된 게 있어요. 중간에 다 여기 구멍이 없는 거.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통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비쌉니다. 가격이 너무 또 비싸요. 그래서 원으로 되어 있는 게 구조상으로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수년간 해오는데,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큰 사이즈, 요 사이즈를 9,900원에 저희가 지금 행사하고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시공은요, 요놈 시공은 항상 요 클립이라는 거 이런 걸로 활용을 합니다. 요게 나와서 또 시공이 너무 쉬워졌죠. 클립으로 시공하는데, 이 시공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여기에서 뜸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한 장을 시공하는 마감 클립은, 요 클립 어딨나? 마감 클립은 이렇게 여기 기역자로, 요건 마감 클립이에요. 끝에 해놓고 이렇게 걷는 겁니다. 끝에 해놓고 요건 마감 클립이고, 자 여기에다가요, 요거 하나 여기 이렇게 했고,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 요 클립을 여기다가 놓고요.
요걸 막습니다. 이렇게 요 클립을 이렇게 요 클립을 받고요. 여기도 요쯤에다가 뭐 두 개 정도만 할게요. 여기다가 이거 넣고요. 여기 넣고 클립을 요 클립이 개발되고 요게 또 약간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클립이 여름에 한여름에 늘어나고 할 때 요걸 잡아주거든요. 이거 붙이면은 이렇게요. 그렇게 하고 또 가상이니까 이 클립이 넣으면 어떻게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클립이 낀 다음엔 이렇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요 정도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요 정도 공간이 잘 보이지 않게. 그래서 모양을 하려면 하나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양을 보여드리려면 두 가지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다음 클립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클립 여기도 하나만 더 박아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예전에는 요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클립들이 나와서 일이 좀 편하지요. 편하고 시공도 편하고 깔끔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요. 그리고 크게 하려면 요거는 각관으로 합니다. 보통 농촌 이런 데서 이렇게 썩지 않게 밑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요 모양으로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면 요 틈이 요 정도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나중에 여름 되거나 그러면 여기가 신축성이 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양쪽도 나중에 이쪽도 살짝 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붙여놓으면 한여름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배가 부를 수가 있어요. 요 부분도 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그래서 면은 두 가지 면인데 요 빗살무늬 요 좀 두꺼운 요 면을 쓰시면 좋아요. 요 면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 두툼한 면을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 면과 요 면이 있는데 같은 면을 쓰긴 양쪽 면은 똑같아요. 여기가 사이즈가 똑같아서 같은 면을 써도 되지만 요 면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합성목재는 요렇게 쓰시면은 뭐 수년간 써도 상관없죠. 그다음에 전원주택 같은 걸 지으시면 방부목 요 까는 자리에 대부분의 방부목을 해놔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일반 방부목하고 이 합성목재는. 근데 시간 대비 관리 대비하면 대부분의 합성목재를 쓰는 게 낫긴 합니다. 훨씬 좋지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시공비 이런 거를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하면 합성목재 쓰시는 게 훨씬 낫고 집을 짓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져야 되니까 방부목을 대부분에 쓰지만 그러게요. 이게 전원 셀프 인테리어 자재로는 너무 이게 좋아서 저희가 이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회원님들이 가장 모르시고 있는 게 저희가 이 자재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더라고. 자재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워낙 많으니까 이게 노출이 안 되니까 모르더라고. 근데 사실 제가 애착이 가장 많은 자재가 요거예요. 그 다음에 회원님 이번에 저희가 요 똑같은 자재에서 루바라고 있잖아요. 요게 기면 요 빼고 요 뺄게요. 다음 주 이번에 옵니다. 이게 루바라고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벽에 외장 벽에 이렇게 시공할 수 있게 루바 같은 게 나옵니다. 이제 실내 말고 외장에 요것도 이런 계열로 만드는 거예요. 썩지 않게 외장에. 실내 자재는 너무 많으니까 다양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자재가 저는 애착이 많거든요. 이런 자재에 대해서. 그러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런 자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왜 저희가 하냐면 예전에 룬넨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룬넨은 이제는 안 하고 이것도 옥상이나 아니면 베란다나 현관 있고 현관에 나와서 물이 닿는 데 있잖아요. 물이 닿는 데는 자꾸 썩으니까 물이 닿는 곳에 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뭘 보면 시공하면 좋은데 시공 안 하고 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 오기 시작을 한 건데 이거는 그냥 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조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클립식으로 끼워서 이렇게 막 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껴서 조립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만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조립을 해서. 그래 현관에 나와서나 아니면 우리가 집에 전원주택이나 문 열고 나와서
어디 가기 전에 이렇게 꼭 비 맞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이 합성목재 공간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또 이거를 노출을 더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 체류형 쉼터 관련된 거 다음 주부터는 체류형 쉼터 농막 같은 게 좀 특집으로 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저렴한 가성비 집을 짓는 프로젝트, 올해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거든요. 조금 회원님들이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전문 업종이 아니니까 그쪽에는. 근데 제가 전 세계의 생산지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 어찌 보면. 쉽지가 않네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있어서 일주일이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들이 뒤에서 중국에서 지금 싣고 있는 오전 영상이에요. 오후까지 이제 다 끝까지 실을 거고요. 처음에는 그냥 컨테이너에 지게차로 다 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쉽게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컨테이너에 지게차로 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건이 길고 커서. 그래서 회원님 이번에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이고, 다음에는 이렇게 높게 가주지를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10평은 고수를 할 겁니다. 10평은 고수를 할 건데 10평을 어떻게 만들어 오냐면 두 개를 맞춰서 지게차로 세울 거예요. 지게차를 세워서 두 개를 붙여서 딱 10평이 되는 컨테이너로 2차분부터는 바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같이 10평인데 궁궐같이 크게 만드는 거는 좀 대리점 체제로 어느 지역별로 뭐 한 지역에서 거기로 다 가서 거기서 조립해서 나간다든지 어떤 다른 형태, 그러니까 이쪽 업종에 계신 분들이랑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하나씩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게차로 쭉 일으켜서 세워서 이미 중국에서 다 조립을 해온 상태로 여기서 일부분만 하는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하고 나서 제가 또 포기할 수도 있고요. 집을 한다는 거는 집을 조립식으로 해서 만든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듯 보이긴 하는데, 제가 올해 개인적인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인건비, 한국에서도 똑같이 한 4품, 5품 또 들어가고 해야 돼서 마이너스 손실은 꽤 나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걸 하면서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하고, 첫 번째는 제가 가서 한 2, 3일간 조립을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라이브로 방송도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조립하는 게 쉬운지 아닌지, 또 이게 또 셀프로 집을 지은다는 게 또 가능한지 아닌지,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길을 조금 더 같이 열어가고요. 이게 뭐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쪽에 생업을 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 또 해가 가서도 안 되는 거고, 뭐 제가 또 몇십 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분들 정말 재능이 있으신 분들 또 같이 힘합쳐서 해나가는 거니까. 아니면 또 품앗이식으로 한 6, 7명이 집을 지을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집 짓고 6, 7명이 집 지어서 그냥 자기 집들 짓고 또 6명이 또 각자 또 집을 짓고 뭐 이러는 방식들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셀프로 자기 집을 지어가는 어떤 문화도 뭐 한둘, 뭐 1%도 안 되겠죠. 전 집 짓는 거에. 이런 문화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근데 이 방식은 또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정말 조립해 놓으면 크거든요. 크고 웅장하고 10평 같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층고가 높아서 저는 층고가 높은 집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깝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 시도해 본 건데, 하여튼 끝까지 한번 해보고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물건을 다 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잠시 물건 빼는 영상을 넣어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현장에서 조립을 하면서 라이브 할 것 같고요. 토요일에 항에서 이걸 빼서 일일이 또 6개를 분리를 해야 돼요. 지금 중국 직원들이 3명이 다 가서 6개로 다 나누고 있거든요. 다 종이별로 샵 1, 2, 3, 4 써가지고 다 나눠서 지금 실긴 했는데, 한국에서 또 제가 다 분리를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과정을 한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또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해보고 또 미팅을 해보고 가능한지 또 따져보고, 그리고 제 바람은 한국에서 이걸 조립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공장들이 있잖아요.
지금 에리비라고 이 공장들이 몇 가운데가 남아 있거든요. 이걸 제조하는 공장들이. 그래서 그 제조사들이랑 제가 힘을 합쳐서 또 이런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어떤 라인들을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실패 확률이 많은 일이긴 하지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는 라이브로 열어놓고 조립하는 과정도 종종 내보내 드려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